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레드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바로 방정식과 인수분해입니다. 전기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를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미지수를 가진 식이 존재할 때 그 식에서 알맞은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아직은 방정식이 무엇인지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어떤 것은 어떻게 풀고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을 각종 예제를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들으시면요, 우리 회로이론이라든지 전력공학, 전기기기 모든 학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차수와 지수의 차이를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강의까지만 해도 제가 지수라고 해서 지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 그런 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랑 그리고 방정식에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차수인데요. 이 차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문자나 같은 수를 곱한 횟수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 바로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지금 3을 몇 번 곱했어요? 3을 4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3을 이렇게 4번 곱했다라고 해서 3 쓰고요. 그 위에, 우측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4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4를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3의 4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의 4제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3의 4제곱. 좋아요. 자, 밑에 볼게요. A 곱하기 A가 있습니다. 이거는 A를 3번 곱한 거죠. 자, 그래서 A와 3을 쓰고 지수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A를 A의 세제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뭐라고요? 지수는 같은 문자와 같은 숫자를 곱한 횟수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밑이 같은, 자, 우리 지수를 말할 때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밑입니다. 밑. 그러면은 이 x와 4가 써져 있는데 이 숫자 4는 지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x가 바로 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이 같은 문자를 곱하면 더한다라고 했는데, 자, x의 4제곱과 x의 마이너스 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밑이 x와 x로 동일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건 결국에 4 빼기 2와 같죠? 그러면은 2만 남고 따라서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나누기 x로 되어 있어요. 자, 밑이 같은 문자를 나누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나누기 x 하면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x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근호라고도 하게 되는데 루트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루트 x는 이 앞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숫자가 만약에 2가 있다면, 이렇게 2가 있다면 생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x로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앞에 2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수로 나타내게 된다면 루트 x를 x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밑에 볼까요? 밑에는 이제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3제곱근이구나. 3제곱근 x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 3이 이 지수의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이 제곱이 지수의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위에 3번 보기도 2와 1,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2와 1 이렇게 간 것이고요. 자, 밑에도 3과 2, 여기도 3과 2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숫자만 이런 게 아니죠. 다른 여러 문자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문자나 숫자를 적어 보시고 내가 한번 이거를 지수로 바꿀 수 있는지 테스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차수를 보겠습니다. 차수. 차수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지수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는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한 횟수, 그 총 횟수를 말했는데 차수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종류와 관계없이
곱해진 총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OAB라는 문자가 있어요. OAB. 이거는 O에다가 A에다가 B를 곱한 것이죠. 그러면 A라는 문자도 지금 지수가 1이고요. 그쵸? B라는 문자도 지수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지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과 1이 이렇게 더해져서 차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각각 1이지만 차수는 2가 된다. 이때 차수를 계산할 때는요. 곱으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곱으로만. 그래서 7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상수는 지수가 없어요. a의 제곱, b의 제곱이 있죠. 그럼 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건 차수가 4개가 되는 겁니다. 밑에 볼까요? 밑에 조금 혼동되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x제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y가 있어요.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상수는 어때요? 지수가 0입니다. 지수가 없어요, 상수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지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x제곱의 지수는 2예요. 그럼 이거 차수가 3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 종류와 관계없이 곱해져 있는 총횟수예요. 근데 이 x제곱 마이너스 y는 이 중간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2x제곱과 y는 서로 별개예요. 별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뺄셈이나 덧셈으로 이루어진 항에서는 각각의 항에 대해서만 차수를 따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x제곱의 지수가 2니까 이 식에서의 최고 차수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다시 반복해서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좋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개념으로 1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최고 차수가 1인 방정식이에요. 차수가 1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해를 구할 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B라는 식을 이 왼쪽으로 넘기는 걸 좌변으로 이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고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좌변 쪽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판단이라고 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x 플러스 6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은 차수가 1이어야 된다 했죠. 상수는 지수가 없고 3x는 지수가 1이니까 이 방정식의 차수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x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3x 더하기 6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6을 이번에는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0 빼기 6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우변에 되고 따라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좌변도 3으로 나눠주고 우변도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우변에 뭐만 남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만 남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마이너스 2만 남아요.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이 x 플러스 3은 6 플러스 2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1차 방정식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x 플러스 3을 전개해 볼게요. 2 곱하기 x. 2 곱하기 3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쓸게요. 그럼 2x 플러스 6이 되죠. 자, 는 우변에 6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2x 플러스 6이 좌변에도 있고요. 우변에도 2x 플러스 6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죠? 그렇죠. 그럼 한번 이 6 플러스 2x를 좌변으로 다 넘겨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2x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는 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냥 0은 0이라는 식을 그냥 문자 여러 개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는데요. 1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x는 상수의 형태로 변형해서 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면 2x-3은 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 x라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x는 6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이 넘어간 거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6 플러스 3이 됩니다. 우리가 좌변 또는 우변으로 이항할 때는 덧셈 뺄셈을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반전된다라고 했어요. 곱셈 나눗셈은 부호가 바뀌지 않는데 덧셈 뺄셈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x는 9가 되는 거예요. 아하, x는 9구나.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밑에 2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x 플러스 2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전개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x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8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4가 나와요. 는 6x 플러스 2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것도 한번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8x 마이너스 6x는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2x가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볼게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은 뭐라고 했어요? 최고차수가 1인 방정식을 말했어요. 2차 방정식도 우리 전기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수가 2인 방정식이에요. 2.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방정식 어떻습니까? 상수의 지수가 없어요. 6x의 지수는 1이에요. x제곱의 지수는 2예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최고차수가 2인 2차 방정식이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 2라는 식이 있어요. 자, 11과 2는 어쨌든 상수니까 지수가 0이죠. 6x 지수 1입니다. x제곱 지수 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은 각각 항으로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하,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이번 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괄호를 전개했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곱셈 공식이 됩니다. 자,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a 플러스 b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2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a 플러스 b를 2번 곱해준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자, 이 펜을 따라오세요. a 곱하기 a 두 번째, a 곱하기 b 세 번째, b 곱하기 a 네 번째, b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a-b의 제곱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전개를 하되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a제곱 똑같아요. b제곱 플러스로 똑같아요. 다만 가운데가 달라요.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거, 가운데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a와 a 곱해지고요. a와 b 곱해지고요. b와 a 곱해지고요. b와 b 곱해지고요. 자, 이렇게 전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부호를 까먹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a-b 제곱할 때도 a 제곱 마이너스 ab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플러스 ab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플러스 a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b는 서로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차근차근 너무 빠르시면 영상 멈추시고 하셔도 돼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저 따라서 천천히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그대로 적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적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각 항별로 앞에 있는 개수를 이용할 겁니다. 뭐라고요? 개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x제곱의 앞에 개수가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맨 앞에 있는 개수를 2차 방정식에서 맨 앞에 있는 개수를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 곱하기 1밖에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1 곱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것을 1로 만들어주는 것은 2 곱하기 2분의 1도 되고 3 곱하기 3분의 1도 되고 4 곱하기 4분의 1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이렇게 복잡하게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개수가 1인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일단 두 개 곱으로만 나타내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풀어보면 1 곱하기 1이라고 적고요. 그 뒤쪽에 3을 먼저 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면 1, 3 또는 3, 1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가 올진 모르겠는데 일단 1과 3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크로스예요. 뭐라고요? 크로스. 그래서 1과 3을 크로스, 1과 2를 크로스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곱한 크로스로 된 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3. 1 곱하기 2라면 1.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4가요. 어디랑 같아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가운데 항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4라서 1과 3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괄호 두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괄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 이 위에 있는 행 여기는 뭐예요? 1이라고 하는 건 x라고 놓고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다른 괄호 여기 밑에 있는 1을 또 x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그대로 따라와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었죠? 이거 전개해볼까요? x끼리 전개하면 x제곱, 그쵸? x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x 곱하면 마이너스 x에서 총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기존의 식이었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2번,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이거 몇 번 해보시면 감 정말 확 옵니다. 그러면은 나 좀 수학 재밌는데? 라는 흥미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하고 자, 앞에 개수를 똑같이 1,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과 5도 있고 5, 1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도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럼 이거 한번 마이너스 5로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크로스, 크로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크로스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크로스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6과 이 마이너스 6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묶어주고 아래에 있는 거 묶어주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돼요? x-5, x-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을 그대로 쓸게요. 2x 1x라고 하는 건 그냥 x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개수가 2예요. 1이 아니라 2예요. 그러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1 곱하기 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끝에는 6이에요. 6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부호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과 6을 곱한 거 있죠. 마이너스 1, 6 또는 1, 마이너스 6 곱한 거 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런 것들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조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의 개수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크로스를 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 있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한번 어떻게 배열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이너스 2와 3. 그럼 크로스 해볼까요? 자, 그럼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랑 여기가 똑같네요. 자, 이게 사실은 이 6이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2, 3으로 좀 정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다만 연습을 계속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전혀 기죽으실 필요 없고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구나 신기하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수분해가 잘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인수분해 써주면 위에 거 묶어주면 얼마가 돼요? x-2 아래 거 묶어주면 2x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제곱근,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 단계에서는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해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 전기 수학을 풀 때 엄청 많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개념은 다 제곱근과 인수분해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공식에 대해서 아셔도 돼요. 사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제가 지금 말했는데 이게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 근의 공식만큼 간단한 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보자분들 그리고 처음 수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식을 배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지금 이 기초 강의에서는 인수분해와 제곱근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근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 괄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었잖아요. 이 괄호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의 괄호가 0이거나 또는 하나의 괄호가 0이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0이어야지만 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시를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괄호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는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x-2가 0이거나 그쵸? 또는 x-4가 0이어야 한다. 이거는 어디서 봤죠? 그렇죠. 1차 방정식이죠. 그럼 x-2가 0이려면은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2가 되는 거예요. x-4가 0이라면은 뭐에서 4를 빼야 0이 되는 거예요? 4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4가 되는 거예요. x는 2 또는 x는 4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볼게요. 자, 2x-1과 x 플러스 5가 둘이 곱해지면 0이 된대요. 따라서 2x-1은 0 또는 x 플러스 5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x-1이 0이려면은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되어야 되고 x 플러스 5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나를 보겠습니다. a의 제곱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식이 제곱돼서 0이 되려면 a라는 식 자체가 0을 만족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해서 두 개가 각각 존재했죠. 여기는 하나의 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a는 0이 되는 조건을 찾고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은 중복근, 중복된 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x-2의 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x-2는 0이라는 것에서 x는 2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활용하면 이렇게 중근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곱근. 제곱근은 어떤 거예요? 제곱해서 나오는 근이죠. 구할 수 있는 근. 그러면은 x제곱은 a라는 것을 이용을 해볼게요.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x를 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x제곱은 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지수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줘요. 그냥 일반 숫자에다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에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고요. 그쵸? a에 1 있었잖아요. 원래 지수가. 근데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x의 1이니까 그냥 x가 되고 여기는 a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a의 2분의 1제곱을 다시 표현하면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숫자 두 개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구나.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면 x제곱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그다음에 x-2의 제곱은 1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2의 제곱이 있잖아요. 여기 지수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치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데 1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제곱이거든요. 여기에다가도 지수의 2분의 1제곱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좌변은 뭐만 남아요? x-2만 남고 우변에는 2에 이렇게 지워지면 제곱이니까 4가 남아요. 따라서 x는 6이라는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 이렇게 표현되는 식, 이렇게 표현되는 식을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뭐와 같대요? 마이너스 6과 같대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한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인데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좌변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이 되죠? 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었습니다. 는 0.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x를 어떻게 쓴다고요? 1, 1 이렇게 대표적으로 쓴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거 3, 3도 있고 1, 9도 있잖아요.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도 있지만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 6 어쨌든 크로스로 곱해져서 더해지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바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 인수분해 잘 됐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요? x-3 밑에도 x-3 따라서 첫 번째 예시는 뭐가 됩니까? x-3의 제곱은 0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때 해는 x는 3이라고 해서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두 개를 곱해서 16이 되는 거 1, 16, 2, 8, 4, 4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x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x-4의 제곱은 0이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따라서 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4가 되고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속도가 조금 빠르시면 영상 멈추고 천천히 해보셔도 되니까 여러 문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공학용 계산기로 풀게 됩니다. 뭐라고요? 공학용 계산기. 선생님들이 푸는 게 없어요. 다 계산기가 풀어주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보다는 이런 것도 이렇게 계산하네 라는 설레임으로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1번, 2번은 각각 풀어볼게요. 1번, 2번, 1번, 2번 이런 것들은 푸는데 나머지 좀 문제들 제가 풀지 않았던 것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서 답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정답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차 방정식 x 플러스 4는 3이라고 했을 때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4는 3에서 3을 좌변으로 넘기면 x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이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는 그냥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4를 넘기면 됩니다. x는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x 플러스 6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개해 볼까요? 2x 26, 12 그러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12는 14가 되죠. 그러면 12를 넘겨보면 2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곱셈 공식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할까요? 이거는 우리 그 괄호 2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곱하니까 4x 플러스 4. 그렇죠. 그렇죠. 잘 안 되셔도 좋습니다. 잘 안 되시면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밑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전개 곱셈 공식 똑같이 활용할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한번 해보시고 인수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러면은 1, 1 여기는 5, 1 적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또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은 위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고려되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위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5고 아래 거 곱하면 1이 되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4. 인수분해 잘 됐습니다. 그래서 x-5,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x-5,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은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바로 해를 구하는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숫자 적어주고요. 자, 그럼 1, 3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 6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크로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 여기는 6이 되는데 자, 먼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고 자, 여기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여기 밑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3-6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과 3x-6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2차 방정식 해 몇 개, 2개만 구해보고 영상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은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32라고 하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32를 좌변으로 넘기면 8 빼기 32죠. 그럼 마이너스 24가 되어서는 0이 됩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1 되고 3, 8에 24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가 5가 되려면 큰 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8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됐구나.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8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적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8 이렇게 해를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0보다 큰 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8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4인데 4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1, 1, 여기는 2, 8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를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되고 가운데를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럼 큰 수가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방정식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리고 여러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학습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수학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환한 미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